안녕하십니까. 만화고인 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네트워크 제20강 10일 재산세 부과징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부과징수. 자,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첫 번째, 이 부과징수 할 때 첫 번째는 과세 기준일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 과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죠.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6월 1일. 자, 6월 1일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과세 기준일은 과세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하고, 과세 기준일에 뭐가 성립한데? 그렇죠. 요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 즉, 과세 기준일에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5월 30일까지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6월 1일 날 그 재산을 취득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과세 기준일 다 똑같죠. 6월 1일이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기분 재산세 납부가 있어요. 정기분.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 기간이 되면 무조건 정기적으로 내야 돼요. 이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이제 나눠보면, 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요거 6월 1일, 위치 바꿔놔야겠네요. 자, 6월 1일. 자, 토지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그리고 건축물은, 자, 토건 주선항이니까,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말일이죠. 다 그 달의 말일입니다. 자, 주택이 늘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자,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며칠부터 며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야 되고, 그럼 나머지 2분의 1은 역시 요건 9월달 나와있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10만원이 안 될 때, 자, 10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입니다. 10만원 이하인 경우, 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기를 며칠부터 며칠로 할 수 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에 한꺼번에 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입니다. 조례로 10만원까지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원래는 요 10만원의 반 5만원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5만원은 9월 16일부터 9월 31일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10만원을 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 사이에 내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선박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토건 주선항, 항공기죠. 항공기, 비행기. 항공기 역시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 재산세, 정기분 재산세 납기입니다. 납기. 이걸 내야 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시분 재산세 납기가 있어요. 수시분은 시군구청장이 이제 과세 대상이 누락되거나 또는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주면 돼요. 다 보통 징수하니까. 자, 이렇게 재산세 부과 징수 과세 기준일 정기분, 수시분 재산세 납기 알아봤고, 이어서 재산세 징수 방법, 신고 의무,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를 징수하는 방법. 자, 징수 방법의 첫 번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징수입니다. 보통 징수니까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즉,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고지서를 언제까지? 납부 개시. 자, 납부 개시.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말한 납기 있죠? 납기 첫날을 얘기하는 납부 개시. 납기 첫날로부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발송하는 게 목이 아니라 도착이 돼 있어야죠. 납세 의무자,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편함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우편함에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고 이거는 보통징수니까 누가 고지서를 발부하냐? 누가? 시군구청장이 발부하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해. 그럼 고지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 과세 표준이라든가 세율 같은 거 누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거. 시군구청장이 자기가 정해서 그 법 규정대로 정한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부하고 고지서 발부는 납부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는데 소액 부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액 액수가 너무 적어. 걷어들여야 될 세금 자체가 적어. 얼마? 2,000원. 자, 2,000원 미만. 2,000원까지는 걷어. 2,000원 미만일 때. 자, 2,000원 미만일 때는 걷지 않는다. 아니 붙자 쓰고 징수. 소액은 부징수한다. 그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이제 예를 들어 지문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지문이 또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 부징수한다. 그것도 틀린 거지. 미만이어야 돼. 미만 이하 잘 해야 됩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3,000원. 3,000원 미만이면 다 무조건 3,000원이야. 소액 부징수가 없어요. 등록세는. 그러나 재산세는 소액 부징수가 있다. 라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지금 재산세 부과하는 게 우리가 뭐로 구분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건 주상이 다 나뉘어져 있는 재산이죠. 개별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 역시 이 재산세 과세 대장을 만들어야죠. 과세하는 대장,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뭉뚱그려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될까? 그쵸. 개별 과세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야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별로 과세, 토지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장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대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만약에 공부상 등재 현황, 공부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2억이야. 그럼 어느 걸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까요? 실제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청장 또는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일일이 다 재산을 조사해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다 공부에 있는 대로 발송이 됩니다. 다만 실제 변화가 크게 왔을 때는 가서 조사를 하는데 거의 그런 경우 내가 못 봤어요. 다만 규정상 공부에 있는 거하고 사실상 현황하고 공부에 있는 현황하고 이게 다를 경우에는 뭐가 기준이다?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자, 이렇게 되고 신고 의무라는 게 있어요. 비록 보통 징수지만 시군구청장이 미처 알 수가 없어.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면은 공부상에 있는 대로 다 발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신고 의무를, 신고 납부가 아니라 신고 의무예요. 신고만 하면 시군구청이 그 신고한 대로 또 고지서를 발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신고 의무. 어떤 경우냐면 어떠한 변화가 왔어. 그러면 과세 기준일, 즉 과세 6월 1일이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 6월 1일부터 10일 이내니까 그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누구에게? 재산세 과세하는 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신고 의무를 네 가지 경우로 나요. 첫 번째는 공부상 소유자. 자, 공부상 소유자. 어떤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왔어. 자, 변동이 왔는데 아직 과세 기준일까지 그 공부에 변동이 왔다는 걸 신청을 못한 거예요. 등록 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가서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다. 저 사람이 주인이라고 신고를 해라. 이거고, 두 번째는 주된 상속자예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상속이 됐는데 6월 1일 날은 이미 상속자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5월 31일 날. 그 주된 상속자,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돼. 안 그러면 아버지 돈으로 날라갈 판이야. 그러면 주된 상속자가 10일 이내,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과세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된 상속자가. 자, 세 번째는 종중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야. 종중명의로. 내 거지만, 내 게 아니라 종중 거야. 그렇지만 그 명의는 보통 관리인들, 종중재산 관리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는 내 게 아니라 우리 종중 거라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돼도 그 종중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수탁자.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가, 수탁자라고 그러는데, 신탁 계사를 생각하면 돼요. 위탁자가 재산을 맡겼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으로 수탁자,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수탁자가 자기 위탁자가 그 실제 주인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위탁자가 신고를 안 한다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수탁자가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비록 명의는 우리 수탁자, 즉 신탁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은 위탁자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해주면 그 위탁자한테 재산세가 고지서가 발부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고 의무.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외에 이제 신고한 거하고,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방금 신고 의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런 경우에는 시장군수, 즉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등재라는 건 뭐냐면,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올리는 거고 적는 거. 등재,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그 소관청, 그 해당 시군구청에 있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등재 올릴 자자에 올릴 등자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등재를 할 수 있다. 과세대장에. 자, 재산세 부가징수에서 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오늘 나옵니다. 뭐냐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 이게 무슨 소린가? 조세, 재산세. 이 세는 재산세란 뜻이에요. 재산세를 부담을 하잖아요. 즉 재산세를 낸다는 얘기야.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재산세를 내는데 상한선, 그 이상으로 못 받게 한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왜 나왔냐면 옛날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법을 개정을 하면서 뭘 했냐면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 막 4%씩 내고 그랬어요. 어휴, 그거 어떻게 해요? 1억이면 400만원, 2개 800만원. 근데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무지하게 낮았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 1억 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4%래만. 4%. 생각을 해봐요. 4%야. 그런데 1억에 대한 4%를 안 내고 그 당시 공시지가가 이게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 무지하게 쌌어요. 248. 얼마 안 되잖아요. 80만 원 정도밖에. 무지하게 쌌다고.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거예요. 현실화. 지금은 다 현실화 돼 있죠. 현실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낮춰줘야 돼. 그래서 2%까지 낮췄고, 그런데도 비싸다. 주택, 일반 서민들 주택 한 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산출세계 50%를 또 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의 현실화돼 있죠. 근데 갑자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세 부담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재산세까지. 그래서 세 부담의 상한 제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걸 알면 이제 이해가 가. 그래서 나왔구나. 그러면 상한의 원칙, 얼마를 상한을 줄 것인가? 전년도에 내가 100이라는 숫자, 이게 100만 원을 냈다고 쳐요.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내는 사람 100만 원씩 내봤으면 좋겠어. 재산세 한번. 얼마나 많이 재산이 많은 거야? 내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뭐 재산세 내 기억에 뭐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요. 돈 20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 100만 원씩 내봤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쳐. 자, 그러면 작년에 100만 원을 내서 1년이 지났어. 매년 부과하니까 1년 후에 공시지가가 확 올라간다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산세가 200만 원이 된 거야. 동일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200만 원이 된 거야. 재산이 늘어갖고 또 200만 원 그게 아니라 어느 주택이 하나 있어. 그 주택 하나 작년에 100만 원 냈는데 올해도 그 주택 똑같은 주택인데 올해는 200만 원이 된 거야. 2배 되면 승질나잖아 사람이. 그래서 상한을 두는 거야. 주택일 수도 있고 건축물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든 상관이 없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당해 연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거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100분의 150 150%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상한을 몇 프로로 한다? 150%. 다른 말로 법에는 100분의 150이라고 나와요. 100분의 150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아니잖아요. 100분의 150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이상 못 받는다. 이 이상인 거는 다 이거야. 그냥 이해가 가죠. 그러면 100만 원이 있는데 직전 연도에 100만 원, 바로 전년도에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2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에 150%는 얼마요? 15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내면 된다 이 얘기. 이게 갑자기 재산세가 느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부과할 때 5개의 토건 주선 항이잖아. 토건 주선 항. 자, 토건 주선 항인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 150%. 자, 건축물도 150%. 주택 요거는 예외가 있어요. 왜? 서민들 재산이 주택 딸랑 하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거 하나야 내 전 재산이 진짜. 현금이 얼마 있냐? 그럼 비밀. 부동산은 그거 하나예요. 자동차 한 대 있고 그거 하나 있고. 그런데 그거를 150%까지 만약에 재산이 올라가서 내가 한 20만 원 내다가 그 다음에 30만 원 40만 원 2배로 뛰었어. 눈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그때 비싸죠. 서민한테는 150%도 전년도 내던 거에 50%가 더 오른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주택은 예외를 뒀어. 좀 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바 항공기 이 나머지 토건 선항의 경우에는 다 150%예요. 150% 최대 150%를 넘으면 다 150까지 해줘. 그러네 주택만큼은 서민들이 갖고 있는 전재산이 주택 하나인데 그거 150까지 하면 1.5배인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감해줘. 어떻게 감해주냐면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만큼 예외 규정을 둬서 3가지로 105%, 110%, 그리고 130%. 자,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아야 105%, 110%, 130%. 이 3개 중에 하나예요, 상한이. 150% 아니야. 150% 올라도 아무리 비싼 주택 갖고 있어도 130은 멈춘다는 얘기야. 서민들은 0.5% 정도 오르는 거죠. 상한이. 아무리 내가 20만원 내다가 다음에 40만원 됐어도 40만원 내는 게 아니라 105%에 되면 2호 만원만 더 올라가면 돼. 21만원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가 가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105, 어떤 경우에 110, 어떤 경우에 130인지 그걸 보자고요. 요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재산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야. 봐주는 겁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좀 올라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필수 불가결한 주택은 아니야. 이거는 다 자기가 상행위를 하거나 해갖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50%고 얄짤없이 150%. 주택만큼은 딸랑 주택 하나 있는 사람들은 봐주자라는 취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되면 주택 공시가격, 주택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있잖아요. 공시가격. 개별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된 가격. 이거는 공시돼 있어. 자,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 주택도 무허가 주택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시장군수가 이렇게 감정평가 해갖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 가액. 자, 일단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자 3억 원 이하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바로 전년도에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05%를 넘더라도 105%로 딱 상한을 줘. 요 경우가 바로 105%예요. 3억 원 이하니까 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민. 자, 그런데 3억 원을 초과했어. 3억 원을 초과. 그리고 6억 원 이하. 자, 6억 원 이하. 요 경우에는 얘보다는 약간 부자 아니야. 역시 서민이지. 자, 이 경우에는 110%. 110%. 자, 그 나머지 이제 6억 원 초과 딱 하나 남았네. 6억 원 초과. 자, 이 경우에는 좀 사는 집들 아니야. 이 경우에는 몇 프로? 딱 하나 남았네. 딱 하나. 130%를 상한으로 한다. 결국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결국 몇 프로까지다? 130%가 최대예요. 150% 따면 틀린 거야. 나머지는 다 150%야. 그러니까 결국 원칙은 세부담 상한의 원칙은 150%가 맞아요. 원칙은. 다만 주택만 예외를 둔 거야. 왜? 서민들 갖고 있는 재산이 딸랑 주택 하나인데 그거만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예외로 105%, 110%, 130%를 둔 거고, 그 기준은 3억, 6억. 3억 원 이하, 3억에서 6억, 그리고 6억 초과. 요거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전 연도 세부담 상당액에 105%를 초과해도 105%, 110%를 초과해도 110%, 130%를 초과해도 그냥 130%로 부과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재산세 부과징수 1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제20반 강의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 부과징수 2를 배우고 아마 다음 시간에 재산세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